진정한 국정문란, 그 다음에 이거 명백하게 이제 불법을 떠나서 아주 기괴하고 괴이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명태균 씨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어떤 녹취 중에서 제가 가장 오늘 보고 가장 깜짝 놀랐던 거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들려주십시오. 일단 명태균 씨의 말. 사무가 딱 들어가. 윤현이 비서실장 안 돼요. 내가 했죠. 사모님, 윤한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와, 저게 저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윤한홍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바로 김 여사가 김건희 씨가 전화를 윤한홍에게 해갖고 내가 윤한홍한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당신은 윤석열이야. 윤석열 당신은 그때 당시에 당선인 시절에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런 줄 알아. 참. 아니 그러니까 아주 제일 노골적. 저는 이제까지 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당선인한테 네. 뭐라고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을 어디 자리에 앉히거나 못 앉히거나 그런 경로인 줄 알았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여권의 핵심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너 안 돼 라고 이미 전화를 해서 안 된다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당신은 윤석열 씨 당신은 그런 줄 알아 라고 했다라고 명태균한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의 저 진술이 사실이라면 계속 루머로만 떠돌던 그 V0, V1, V0가 맞는 거네요. 네. 김건희 씨는. 그리고 이게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말투가 네. 그리고 저런 부분이 명태균 씨가 이걸 다 읽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김건희 여사를 지금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김건희는 모든 걸 다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쩌다 국정 개입했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는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맥을 짚고 전체를 다 움직이고 과거에는 이 김건희 여사 모녀는 남의 노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원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스스로 방탄할 의혹, 스캔들, 추문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더 많이 줄 세워야 그게 방어가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11월 7일 대통령 담화 이후로는 이제는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이라고 선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우리도 이 심각성을 다 몰랐다. 우리조차도. 그 여사를 과소평가했다고. 그 법조 카르텔을 움직이는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정치 카르텔까지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야. 윤핵관을 사실은 다 작살낼라 그랬는데 남편은 또 철없이 거기 가가지고 또 품에 안긴다고. 이러니까 더 그걸 갖다가 견제하려고 명태균 씨 국정 개입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여사는 그걸 또 급해서 실행을 하고 이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권성동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명태균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고 3월 초라고 하면은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인수위 들어가는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장제원이 인수위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다는데 장제원이 권성동 윤한홍이 있는 데를 찾아와서 형님 제가 비서실장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권성동은 나는 뭐
권력 교체, 정권 교체만 했으면은 아무런 욕심이 없다, 들어갈 생각 없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했고 윤한홍도 그렇게 수긍을 해서 장제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주장. 권성동의 주장은 이제 그런 네.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 윤한홍이 야 장제원 너 말고 내가 해야 되겠어라고 안 한 이유가 예를 들면은 이미 앞단에서 김건희한테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굳이 들이밀 필요가 없네라고 해서 수긍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네. 그게 완벽하게 이 얘기를 반박하는 걸로 100%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명태균의 이 윤한홍 이거 돌려가기가 고도의 그거구나. 뭐냐면 서울대 나온 분이고 그렇지. 이렇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더 훌륭하게 쓰고 여기는 쓰면 안 돼. 근데 나중에는 안 써. 나중에 안 써. 아니, 근데 쓰긴 써요. 나중에 그때 없어지니까. 저 인수위 TF장에 TF 들어가네. 저 집무실 이전 TF장을 윤한홍이 맡는데 그래요? 이 자리는 네. 이때 당시에 이전할 대상지도 결정이 안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을 때고 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윤 당선자는 이미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수습할 사람이 거의 없어. 이건 심각한 사태라고. 그래서 김용현 부단장을 데리고 윤한홍이 국방부를 간 겁니다. 그게 3월 14일이에요. 그렇구나. 인수위 출범에 인선도 다 안 됐어요. 그건 3월 한 15일, 6일, 8일까지 되니까 거기에 먼저 선발대로 윤한홍이 가서 국방부 서욱장관한테 이번 달 말까지 국방부를 비우라 그랬어요. 이 점령군 같은 이 면모는 이거는 비록 거기서 뭐 비서실장은 안 맡고 뭘 하더라도 저 딴 데 써먹으라 그러는 건 그냥 개로 써먹은 거예요. 사냥개로. 그랬네. 견마지로를 다 한 거예요. 그래- 견마지로를. 그랬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명태균 씨와 뭐 이런 발언들 유출을 해보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윤핵관하고 김건희, 명태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견제를 하는 상황이었고 서로 간에 견제를 많이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한홍 얘기가 윤한홍이 예전에 윤석열 후보한테 가가지고 명태균이는 사기꾼이니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명태균은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미수금이나 갚아라 윤한홍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3억 7천만 원 아마 당해서 주면 안 된다라고 윤핵관들이 선거 여론조사 비용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박완수가 이제 나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윤한홍을 주저앉히고 사실상 박완수를 밀고 막 이런 서로의 견제와 암투가 있었다는 거에 한 조각으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는 찐이구나.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냥 그거잖아. 예수님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는 거고 네. 뭐 예를 들면은 네. 야 거의 그 수준이구나 지금 김건희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판단 근거가 지금 명태균 씨가 그냥 이상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른데 좋은데 써야 된다 윤한홍 의원을. 근데 윤한홍 의원을 좋은데 써야 된다는 근거는 무슨 이 사람이 무슨 뭐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그릇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사실은 별 근거가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듣고 그냥 명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네. 그렇게 판단해야겠다. 예.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그냥 윤한홍 의원한테 전화해갖고 당신은 비서실장이 안 됐다 이렇게 갔다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냥 명 선생님한테 절대적으로 의존 관계이고 그렇지. 그냥 명 선생님이 하는 일이라면은 얘기하는 일이라면 그대로 다 받아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명 선생님은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윤한홍 씨는 그 비서실장 그릇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정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팀 명태균하고 팀 윤한홍이 한판 붙었던 거잖아요. 그 쭉 그 맥락에서 지방선거까지 가는 그랬던 것 맥락에서 같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비서실장이 되면 윤한홍이 비서실장이 되면 당선인의 눈과 귀를 잡게 되고 그러면 당선인의 눈과 귀를 잡으면은 이후까지 쭉 이어지는 국면에서 어쨌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거 아닙니까 팀 윤한홍이 예. 그걸 견제한 거거든요 지금 그걸 네. 견제하면서 핵심 자리에서는 밀어내고 이상한 데는 아니죠 나름대로 다른 핵심 자리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당선인의 모든 어떤 그런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밀어낸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정세 판단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동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예.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 이게 농단 명태균 씨에 의한 어떠한 농단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이 정황이 아니냐 이게. 아니 그런데
자, 이런 얘기는 언뜻 요 대목만 빼고 보면은 저 황당해 보여요, 사실은. 그렇죠. 황당해 보이는데 예. 내가 지금까지 보면은 있잖아요. 명태균 씨 말이 틀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뭐 계속 이 양반이 김영선 컷오프 된다 그러면 실제 되고, 창원산단도 보세요. 공천 받는다 그러면 되고, 예. 산당 그렇고, 지사 그렇고, 예. 그것도 지사도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여기. 그다음에 오세훈이 지금 저 친목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오세훈은 정치 그만둬야 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전부터 오세훈에 대해 가지고 명태균은 맘 놓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 정치 그만둬야 된다 그래도 반론을 제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씨 얘기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는데 이후에 실제 그렇게 되면서 개연성의 영역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윤한홍 의원이 비서실장 안 된 거 맞아. 그런데 거기에 명태균이 미리 이런 어떤 그 예고편을 냈다 그러면은 아니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틀림이 없어 지금까지 팩트에 다 맞고. 이게 천공보다 더한 신공. 천공 위에 만공이 있다더니. 저는 뭐 명태균의 신공은 그야말로 거의 듣도 보도 못한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다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이 표현 쓰신 게 사실 이종호 씨에 대해서 쓰셨는데 예. 어떻게 다들 이래요? 다들 다 맞죠. 이 정권에는 이렇게 신기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아니 국방장관 바뀐다 그러니 실제 바뀌고 해병대 사성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이게 다 허풍이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 다 됐어. 일관돼. 예. 명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 마누라한테 전화하지 마.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장모한테는 왜 전화했죠? 그리고 그 집안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지? 그리고 오빠라는 것도 그 친오빠일 가능성이 지금 있잖아요. 그 오빠 논쟁도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친오빠일 가능성까지 이제 생겨버린 거죠. 뭐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인데 일단은 가족들하고 명태균 씨하고 매우 가까웠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네. 그런데 보면은 남자들은 명태균을 싫어하고 여자들은 명태균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그렇다.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호불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호불호가 있고 이게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빠진 이유가 이 사람의 신기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해몽도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동훈 옛날 조선일보 기자 그 사람이 윤석열이랑 안 맞는다라고 예. 날린 다음에 얼마 후에 수산업자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예. 바로 와 명 선생님이 맞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내력이 약간 그쪽에 무속 쪽으로 훨씬 더 특화돼 있다 보니까 예. 장모도 약간 그런 것들에 믿음이,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믿음을 준 거, 이건 온전히 추론의 영역이에요. 사실 뭐 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쪽을 파고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전략적으로. 왜냐하면은 윤석열은 어쨌든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이렇게 사람들을 쓰거나 아니면 가오를 잡거나 이런 게 그쪽 라인으로 더 특화돼 있다라면은 여기가 약한 골이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김건희, 장모 그러니까 최은순 이런 사람들을 공략을 하고, 근데 또 윤석열 사위 윤석열 아니면은 남편 윤석열은 껍벅 죽잖아요 이쪽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파고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오빠는 또 싫어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거 싫어하는 이런 서로의 견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죄송합니다. 네. 뭐가 됐든 어쨌든 명태균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했구나. 사실은 이 재산 증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아직 더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장모 최은순 씨 지금 27억 원 지금 어저께 추징금인가 그거 지금 그렇죠. 확정됐죠. 확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장모는 10원 10원 한 한 장. 장. 예, 이것도 사실 선거법으로 거짓말이었어요. 예. 선거법으로 기소해가지고 대통령이 박탈해야 될 뭐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네. 같은 기준이라면은
근데 이 장모의 이 상황들이 돈에 대해서는 진심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이런 창원 산단에 이쪽에 정말로 안 들어갔을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렇지. 그렇게 가까웠다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파봐야 된다. 어. 파다 보면은 뭔가 연결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이제 참 동조하면서 일단 오빠 문제는 그런 거죠.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도 맞고 2. 그 문제가 된 공개된 카톡 대화에서 얘기한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른 거는 뒷내용까지 검찰이 압수수색해갖고 뒷내용까지 봤을 때는 그건 또 친오빠인 것도 맞다.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이제 복잡해지죠.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꾸리고 할 때 김건희 여사 오빠도 그러면 뭔가 이제 역할을 했구나. 왜냐면은 그 당시 기자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봉길 의사 그 기념 그 관입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정치 참여한다고 그 기자회견하고 그랬잖아요. 그 일정이나 이런 거를 기자들이 전화하고 이럴 때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 오빠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다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몇 시에 할 것이고 누가 올 것이고 그러니까는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오빠라는 분이 김건희 굿즈 사업을 하려고 뭐 하기도 하고 여기 논란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시려고 하다가 분위기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거 이제 한번 이제 확인해 볼 만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오빠 부분 그런 것이고 장모님 부분은 우리 장모님과 관련돼서는 명태균 씨가 장모님을 딱 보고 분위기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구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 그걸 보고서 이게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명 선생님은 정확하구나. 요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었죠. 그렇죠. 빌려 나갔죠. 그렇죠. 컸어.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아마 장모님하고도 공유했겠죠. 이 명선 자기 엄마인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 아닙니까? 예. 주식 투자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 함께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도 공유하고 명 선생님이 용하신 분이야 뭐 이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러면 서로 소통도 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조언도 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아까 전에 확인한 녹취에 의하면은 그 밑에 있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대통령께 죄송한데 실무진 아닙니까? 사실. 예? 김건희 여사 죄송합니다. 실무진 비슷한 이제 역할 아닙니까?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이 실무진이지만 하여튼 권한은 상당한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뭐 이런 얘기를 관계를 끊으면 안 되죠. 김건희 여사를 뭐 통제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주변에 뭐 무슨 뭐 소문이 있는데 천공도 있고 명태균도 있고 뭐 한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그러면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이 명태균 씨의 요 녹취를 보면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술을 먹고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예? 삼국지에 보면 장비가 있잖아요. 술을 먹고 화가 나면 이제 과감하게 먹었지. 예, 과감하게 뭘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명 박사 전화하지 마 이제. 과감하게 명 박사 당신이 이제 전화하지 마. 딱 끊은 다음에. 됐어? 난 분명히 이제 했다. 더 이상 나한테 명박사 어쩌고 얘기하지 마. 그 이제 자고 일어나서 술이 깨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또 명 선생님한테 그렇게 또 행패를 부려가지고 또 곤란하게 만들어 그러면 알았어. 또 전화해가지고 명 박사 미안해. 어제는 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 박사 평소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상황이. 성대모사로 해야지. 성대모사로? 저 명박사 어저께는 내가 그 소맥을 저기 10잔 정도 먹어가지고 물론 저기 소맥은 뭐 내가 100잔 정도 먹어도 끄떡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저 소리 한번 질렀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 김영선이는 이렇게 비슷하네. 근데 우리가 이 놓치고 있고 언론이 잘 지적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명태균 씨 창원 산단 요 상황을 보면서 요 MBC 보도였나요? MBC 보도에서 이 대목이 나와요. 그 명태균 씨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근데 명태균 씨 말대로 다 됐다. 근데 명 씨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창원시의 담당 팀장이 야 현재 지금 5,600억 들었고 40% 정도 그거 네 말대로 하면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러면 1조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잘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부의 비선이에요. 대통령 부부의 비선이 땅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했어요. 지 멋대로. 에? 창원시와 경남도는 놀아놨고 국토부는 그냥 바지 사장이었고 지 멋대로 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좀 알려줬어. 땅을 산 사람도 있어. 근데 돈이 세금이 용도 변경을 하니까 1조 원이 들어. 어? 인허가 하고 거기에다 상하수도 넣고 뭐 기반시설. 자,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던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예요. 네. 미리 알고 가가지고 이상한 나무 좀 심어놓고 수용 많이 받았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말이 돌았냐면 LH 직원 중에 문재인 측근의 가족의 친척이라도 하나 나오면 정보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들었거든. 돌았거든.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곳이 무슨 서울 한복판 아닙니다. 수도권 일부와 지방이에요. 에? 서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창원에서 1조 원짜리 세금 비용이 날아가는 곳에 용도 변경을 대통령 부부 측근이 했어. 근데 언론은 조용해. 그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스픽스의 정기환 대표가 그 문제를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에도 여러 차례 내려갔었고, 그런데 의외로 지역에는 다 이 소문은 일찍부터 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 산당과 관련한 정보 네. 명태균이가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전부 기대를 하지. 어. 이걸 갖다가 정의롭게 파헤쳐서 이걸 갖다가 둘러 엎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앙 언론의 몫이지 지역의 여론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중앙으로 이게 치고 올라오질 못한 거고 거기 내에서 창원에서 이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오히려 다른 정서도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그 이재명의 법카, 이재명 대표의 법카도 그 다음에 검찰총장의 특활비도 우리는 왜 이렇게 선택적 분노를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검찰이나 뭐 사법부가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멋대로 자의적으로 기소한다. 그거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그 우리나라의 기득권 엘리트들의 행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지? 아니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네. 이 창원 산단하고 그 주거 제한 투기지구 과열지구 그거 지정을 해제했잖아요. 예. 창원에서 원래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세종시가 들고 일어났어야 돼요. 거리에 막 플랜카드 걸리고 난리 났어야 그렇지. 돼. 우리가 될 세종시는 뻔했는데. 근데 저쪽이 뺏어간 거고 네. 이게 명태구니까. 근데 이게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모든 어떤 그 지역의 유지나 관공서는 다 개발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토건 집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 나는 우리나라 토건복합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보다 세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의 소식은 명 씨를 지역의 토건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 구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LH 거는 그건 관공서가 예. 관이 직접 개발을 하고 그때 투기 그거 집값 올라가 가지고 그렇죠.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서 예. 나온 계획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죠. 아. 특히 수도권이고. 예. 이래가지고 민감하고 거기에 이제 심판이 승부 조작을 했다는 얘기로 비춰지지만 이것은 지역 개발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좀 지역 여론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우리 같은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가 여기 가끔 오는 이제 김한 기자 있지 않습니까? 예. 한겨레 21에서 이제 쓴 거지 않습니까? 예. 명태균 씨가 그 사실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고 했던 그 정의화 국회의장 비서 출신 강모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8억 원 넘는 돈을 들여서 2,700평 규모 땅을 구매하게 했다. 이거 보도한 거잖아요.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창원시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창원시가 이 창원산단 후보지 관련 156건의 토지거래 내역 다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다. 문제 없다라는 게 결론이다라는 게 이 내용이고, 또 보도가 된 게 이 염태영 의원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명태균 씨가 집안 사람들에게 다 정보를 줘가지고 집안 사람이 수천 평을 또 창원산단 예정지에다가 매입을 했다. 이 얘기도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종합을 해볼 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영향력 행사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이 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는 땅 사라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게 해주고, 자기는 거기에 대한 본인은 신용불량자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거기에 따른 이득을 자기가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이런 모든 여건을 명태균 씨 혼자 힘으로 창원에서 맨주먹으로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이제 지역 개발의 논리와 이런 것이 엮여져 있어서 당연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국정농단과 그렇지. 국정농단과 엮여져 있는 부정부패 아니면 또 뭐라고 규정하겠는가?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여론을 만들고 이것을 얼마나 또 설득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니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